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6급 한자 학습편 제39강 20번 새와 관련자에 이어서 21번 짐승과 관련자입니다. 먼저 익힐 습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어린 새가 어느 정도 자라나서 이제 막 날개를 벌럭이며 하늘을 날아가는 연습을 하려는 그림이 있습니다. 익힐 습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깃털 우 밑에 고자 스스로자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날개의 뜻을 나타내는 깃털 우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고자 스스로자를 결합하여 익힐습 배울습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익힐습은 어린 새가 어느 정도 자라나면 날개를 펄럭이며 스스로 하늘을 날아가는 방법을 이를 익힌다, 또 배운다는 뜻이며, 보기로 연습이 있고 익히고 배운 것이 몸에 굳어진 이 버릇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습관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익힐습, 배울습, 버릇습입니다. 다음은 약할 약, 어릴 약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이제 막 알에서 깨어난 어린 새의 그림이 있습니다. 약할 약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알에서 갓 깨어나 아직 하늘을 날지 못하는 어린 새의 왼쪽 날개와 그리고 오른쪽 날개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소전의 글자가 곧은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약간 변형하여 약할 약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약할 약은 알에서 갓 깨어나 아직 하늘을 날지 못하는 어린 새의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를 나타내어 어린 새는 어미새에 비하여 이를 약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강약이 있고 그 새가 약하고 이 어리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양년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약할 약, 어릴 약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익힐습은 날개의 뜻을 나타내는 깃털 우 밑에 고자 스스로자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새가 어느 정도 자라나면은 깃털 우 곧 날개를 스스로 펴고 하늘을 나는 연습을 한다는 뜻에서 익힐습, 배울습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약할 약, 어릴 약입니다. 약할 약, 어릴 약은 이제 알에서 막 갓 깨어난 그런 어린 새의 왼쪽 날개와 그리고 그 오른쪽 날개를 상행한 글자를 결합해서 그 어린 새는 어미새에 비하여 약하다, 또 그 새가 어리다는 뜻에서 약할 약, 어릴 약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역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이른 아침부터 먹이를 찾아 하늘을 날던 새가 해질 무렵이면 더 어둡기 전에 둥지에 돌아와 앉아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선역서의 짜임은 이 소전에서는 이 부분이 그 새의 부리이고 그리고 머리이고 목이고 또 가슴이고 날개와 그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새의 둥지를 상행한 부분 글자입니다.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곧은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이 크게 바뀌어서 선역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선역서는 해질 무렵에 새가 둥지에 날아와 앉은 모습을 나타내어 해가 저무는 방위가 이를 선역 또는 서쪽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에 매달릴 유와 덮을 아는 그 해서의 글자가 선역서와 같으나 소전과 대비해 보면 다른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훈과 음은 선역서, 서쪽서입니다. 다음은 소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소가 그려져 있습니다. 소우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소의 두 뿔과 머리를 상행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이 대전과 소전의 글자가 곧은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약간 변형하여 소우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자원은 소우는 소의 두 뿔과 머리를 상행한 글자로 이를 소라는 뜻이며, 보기로 우양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소우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선역서는 해가 질 무렵에 둥지에 새가 날아와서 앉아있는 그 모양을 상행한 글자가 곧은 선분으로 그리고 모양이 변형하여 선역서가 되었고, 그래서 그
해가 지는 방향이 서쪽이라는 뜻에서 선역서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와 모양이 비슷한 글자는 열제지지유는 이 글자와 모양이 비슷하지만 그 안에 수를 나타내는 한 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한 획을 가로 그으면은 열제지지유 닭유가 되고, 그리고 그 획이 없으면은 선역서입니다. 다음은 소우입니다. 소우는 소의 두 뿔과 머리를 상징한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변형한 글자인데, 이 글자가 소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모양과 비슷한 글자는 낫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낫오는 내리근육을 꿰지 않고 이 위에 부분에 대어서 내리그으면 낫오가 됩니다. 다음은 절반반입니다. 그리고 여기 물건물이 있습니다. 먼저 물건물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소의 그림이 있습니다. 물건물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소우변에 하지 말라물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소우를 글자의 변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깃발물의 뜻을 나타내는 하지 말라물을 결합하여 물건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물건물은 옛날에 농가에서 소는 쟁기질을 하며 송아지를 낳는 중요한 재물이므로 깃발이 펄럭이듯이 자랑스러운 일, 물건 또는 만물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재물이 있고, 일과 물건이 이 사물 또는 일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사물이 있고, 좋은 물건을 찾으려고 살핀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물색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물건물, 만물물, 사물물, 일물, 살필물입니다. 다음은 절반반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칼로 둘이 똑같이 절반으로 싹둑 잘라서 나눈 그림이 있습니다. 절반반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8팔 밑에 소우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8팔이 나눈다는 뜻을 나타내고, 또 그 모양을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이 물건물이 소우 모양으로 획줄임하고, 또 이 소우 모양을 변형한 모양을 글자의 밑에 나타내었는데, 그 뜻은 물건의 뜻입니다. 자원은 절반반은 둘로 똑같이 나누어 물건의 크기가 절반이 되게 한다는 뜻을 나타내어 일 절반 또는 반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반월이 있고, 일의 절반이 이 가운데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전반과 후반이 있고, 나누어 반이 된 3 조각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반지가 있습니다. 운과 음은 절반반, 반반, 가운데 반, 조각 반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절반 반은 이 삐치고 오른쪽 찍은 이 부분은 나눌 팔, 곧 8팔이 변형한 모양이고, 그리고 그 밑에 이 부분은 물건물이 소우로 또 다시 변형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둘로 똑같이 나눌 팔, 나누어서 물건의 크기가 절반이 되게 한다는 뜻에서 절반반입니다. 다음은 물건물입니다. 물건물은 소우변에 깃발의 뜻을 나타내는 하지 말라물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소라고 하는 것은 쟁기질을 하며 또 송아지를 낳아서 재산을 불려주기 때문에 깃발이 펄럭이는 것처럼 자랑스러운 그런 물건이라는 뜻에서 물건물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개가 앞발을 들고 지저대는 그림이 있습니다. 개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개가 앞발을 들고 지저대는 모습을 상징한 글자입니다. 해서에서는 이 대전과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약간 변형하여 개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개견은 개가 앞발을 들고 지저대는 모습을 상형한 글자로 일개라는 뜻이며 보기로 겨냥이 있고, 개는 옛날에 집에서 기르는 대표적인 이 짐승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개견 변은 개견이 한자를 구성하는 일부분인 변으로 쓰이는 글자 모양입니다. 훈과 음은 개견, 짐승견입니다. 다음은 당연할 년, 그러할 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개를 잡아서 고기를 먹으려고 털을 불로 그슬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당연할 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개고기 연 밑에 불화를 결합해서 나타냈고,
해서에서 이 개고기 연이 납작한 모양으로 변형한 모양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불화 넉점을 결합하여 당연하련 그하련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개고기 연은 고기를 먹으려고 잡은 개라는 뜻을 나타내어 개고기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당연하려는 개고기를 먹으려고 개를 잡아서 개털을 불에 그을려 태우는 것은 예적부터 전해온 것으로 당연하다, 그러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필연이 있고 부사어로 쓰여 이 그러면의 뜻으로 쓰이며 보기로 연직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당연하련, 그러하련, 그러면 연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개견은 개가 앞발을 쳐들고 지저대는 모양을 상행한 글자이고 이 부분의 모양은 사람 대와 글자의 모양이 같으나 사람 대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바로 이 개를 상행한 글자입니다. 다음은 당연할련입니다. 당연할련은 고기육이 변형한 모양을 맨 먼저 나타내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개견을 결합하여 고기를 먹으려고 잡은 개라는 뜻을 나타내서 이 부분이 바로 개고기연입니다. 그리고 개를 잡아서 그 털을 불화 넉점은 불에 그을려 태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붙어서 개를 잡을 때에는 개털을 불에 그을리는 것이 당연하다, 또 그러하다는 뜻에서 당연할련, 그러할련입니다. 다음은 양양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양의 그림이 있습니다. 양양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양의 두 뿔과 머리를 상행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이 대전과 소전의 글자가 고든선본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변형하여 양양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양양은 양의 두 뿔과 머리의 상형자로 양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양모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양양입니다. 다음은 큰바다 양 서양양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넓고 넓은 먼 바다의 그림이 있습니다. 큰 바다양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물수변에 양양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도 바닷물을 뜻하는 물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양떼의 뜻을 나타내는 양양을 결합하여 큰 바다양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큰 바다양은 넓은 바다에서 양떼가 몰려다니는 것처럼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어 큰 바다라는 뜻이며 보기로 대양이 있고 큰 바다 건너 먼 나라가 이 서양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양복이 있고 큰 바다처럼 너르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양양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큰 바다 양, 서양 양, 너를 양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양양은 양의 두 뿔과 머리의 상형자로 오른점 찍고 삐친 점 찍고 그 밑에 가로 긋고 또 짧게 가로 긋고 가장 길게 가로 그어서 한 획을 위해서 내리그 깨면 양양의 글자가 됩니다. 다음은 큰바다 양입니다. 큰바다 양은 물수변에 양양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물수는 바닷물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양양은 양떼가 몰려다니는 것처럼 큰 파도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양떼가 몰려다니는 것처럼 큰 파도가 일어나는 먼 바다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큰 바다 양이 되었습니다.